안 했다. 전기 타입 갖고 있긴 해야 되는데. 응? 개 싸워 그냥. 음. 야, 좀 이렇게 약해. 어둠이 널 기다린다. 내 분노를 느껴봐라. 피를 보겠구나. 내 이름은 우르시. 오레크와 마찬가지로 한때 고대 네팔렘을 도왔다. 먼 과거에 용사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나는 그들의 보석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어주곤 했지. 용사여, 혹시 품질 좋은 보석을 갖고 있다면 널 위해서
피를 보게 하지 마. 내 두려움이 보인다. 그래, 가라. 더 기다려. 무슨 말이지? 보석을 보여다. 돌아가야 돼. 실력이 늘었고 이거 어떻게 잡냐? 글러 먹었는데. 제발 도망가. 너무 세. 오늘 운명이 당신에게 미소 짓는 운이 너무 많아. 꼬리산 잡으면 같이 죽는구나. 준비되나요? 가방이 가득 찼군. 자라. 그치. 정말 용감한 분이시군요. 가편이 부족해.
지구의 권 더 기다려야 돼. 왜? 이게 아직 안 된다고? 왜요? 더 기다려야 돼. 아니, 나도 안 되는데. 근데 오자마자 죽는다, 이거. 그가 못해. 내 분노를 느껴봐라. 어둠이 널 기다린다. 그가 못해. 야, 어떻게 깜깜하네. 어둠이 널 아직 안 되겠군. 무엇이 필요한가? 돌아가야 돼. 꼴던, 우와. 너의 네팔렘의 적들이 널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그건 막힐 뿐이다. 더 기다려야 돼. 조금만 더. 내 두려움이 보인다. 더 기다려야 돼. 복수는 달콤한 것. 더 기다려야 돼. 그건 못해. 좋아. 불련이 빛을 발하는군.
소리선 밀팅크 다음 거 뭐지? 음. 안 올지 모르니까 내일 볼 수도 있. 와, 진짜 다행이다. 7권 여러분 뭐 준비해야 되나요? 와, 근데 진짜 파르셀 대박이다. 아, 진짜 미친. 진짜. 아니, 요즘 이쁜 짓 안 해서 엉덩이 안 때려줄 거니까 얼른 썩 꺼지시고 돈 많이 벌어와. 감사롱. 아, 뭐야, 씨. 때려져.
부끄러울 수 없어요. 더 감지 못해. 가끔 무슨 기자. 그건 못하는 거야. 내 손을 이끌 넌 못하는 거야. 넌 더 기다려. 그건 못하겠군. 어서오세요. 레전드 경선전이 진행하는 인생 단수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 기다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들어오세요. 오늘 많으시죠? 네. 방금 틀어드린 노래는 김광진의 편지. 네, 김광진의 편지라는 노래였고요. 이 노래는 그 김광진 씨의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 부인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했던 한 남성이 이제 김광진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그건 못하겠다. 받아들이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아내한테 보냈는데 그 아내가 그 편지를 버리지 못하고 보관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노래 그 편지가 너무 절절해서 예 그래서 이 노래 이 곡으로 만든 게 편지라는 김광진님의 노래였어요. 가수 김광진 씨의 노래였는데 노래 저 광고 보느라고 못 들으신 분들 너무 아쉽죠. 방금 제가 부른 이 노래는
나에게 보내는 저의 이별의 말이었습니다. 네. 혹시 모를까봐, 예, 혹시 또 그 오해하실까봐, 예, 제가 방송 끝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에게 예, 제 마지막 이야기. 네, 자, 제가 이거 한 번 더 틀어드릴까요? 네. 그건 못하겠군. 불카토스가 내 손을 이끄신다. 그건 못하겠군. 더 기다려. 지옥에 낙하버려라.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너무 쉬운 상대로. 더 기다려. 그건 못하겠군. 죽어가.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너무 쉬운 상대로. 그건 못하겠다. 더 기다려. 나는 네팔렘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것 못하겠지. 그건 못하겠지. 그건 못하겠지.
기다려야 돼. 어떠세요? 의미를 다시 듣고 지옥에 나가버려라. 어떤 의미로 틀어들었는지 이렇게 그건 못하겠지. 보시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가사가 절절하죠? 네. 그거 기다려야 돼. 어쨌거나 저기에요. 지금 이제 내가 볼 때 아주 정치적으로 붙인 인사야. 이 양민석 지키려고 노무현 재단에 모시기를 데려다 놨는데 박용진한테 30% 깎고 그 여자한테 20%를 더 주고 결국은 55%인가? 불리하게 만들어서 경선을 붙인다. 이거 진짜 내가 볼 때 폭력이야. 네, 아주 폭력이야, 폭력. 난 그래서 오늘 끝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부탁하신 내용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특별 자치도, 전북하고 강원이 특별 자치도가 된 의미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 법안이 뭐냐. 그게 공산당을 만든다고 막 일하시고 틀렸던데 그게 뭔지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일요일에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씩 우리 이제 김 작가한테 지방자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우리가 이제 중앙정치는 관심 끄고 지방자치나 이제 관심을 갖자 해서 자 오늘의 초대 손님 김용석 행정학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치겠어 진짜. 막 이러고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쪽에 마이크니까 좀 더 가까이 앉으세요. 자 우리 김 박사님. 네. 뭐 또 내가 뭐 어쩌다고. 작년에는 자기가 논문 쓰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내가 마이크를 키우고 요즘에 왜 흰머리가 들었어요? 아직도 논문 쓰기가 안 짜고 요즘엔 또 뭐라 그러더라? 당신 강의단이라고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강의 혼자 가라고 그랬다면서 자, 김 박사님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아니면 수박위원들이 이제 총선에 다 그런 머리만 하네. 화요일날 지옥에 나가버려라. 서로 같이 가자는 거 제가 안 가고 못한다는 거. 네. 자, 오늘 질문이 두 가지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분은 채팅창에다 물어볼 수 있을지가 모르겠는데, 채팅창에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혹시 지금 안 계시면 이따가 재방송 시작하자마자 보시라고 초장에 모셨어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올해 1월부터 강원도하고 전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그 의미가 뭐냐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1월달에 더 기다려. 강원도는 작년에 더 기다려. 아마 7월 2월 15일 더 기다려. 여기서 좀 특별자가 들어간다. 그 뭐예요? 뭐가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특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특별 반대는 뭐예요? 일반. 일반이죠. 예. 그럼 나머지는 다 일반이고 그 네 군데만 특별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명칭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상을 자꾸 찾아가는 막 특별자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되게 그 특별- 후진적이야. 그러니까 16개 중에 네. 4개가 특별하면 나머지는 다 일반 도야 그냥 일반 시고. 어. 그래서 그게 약간 명칭에 약간은 문제가 좀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서울시가 뭐 특별시가 된 데에는 약간의 좀 뭐 야사들이 있다 그래요. 원래는 행정에서 예전에는 일제 강점기 때 경성부라 그랬잖아요. 네. 경성부. 그래서 사실은 서울 전체가 경기도에 들어갔어요. 도로 따지면. 그래서 경기도청이 광화문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울특별시가 됐는데 미군정에서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안 쓰고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독립시로 했다는 거예요. 서울 독립. 이제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뭐 그런 뭐 정말 자치권을 용감한 가지고 있다 분이시군요.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이게 아마 48년인가 뭐 되면서 하여튼 특별시가 됐다는 거고 나중에 55년도에 가서는 우남시가 될 뻔했어요. 네? 우남. 55년이요? 55년에 서울이라는 명칭이 이승만 대통령 더 때였거든요. 소지할 수 없고 서울이라는 명칭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들고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또 순한글이다 이래가지고 명칭을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한양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남이라는 무슨 말도 일이 나왔는데 일어날지 한번 우남이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호입니다. 어머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우남특별시가 될 뻔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여론조사를 했더니 1등이 우남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좀 창피했던지 아니면 그 당시에 막 엄청난 뭐 분노가 들끓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한치 갖다 앞을 알 수 철회하고 없는 게 세상 나중에 그냥 사죠. 서울로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 우남이 뭔 뜻이냐 내가 찾아봤더니 우수현이라는 남쪽이라는 얘기야. 이수현의 남쪽. 네. 근데 우수현이 어디냐? 지금으로 따지면 용산에 해당되는데 서울역 근처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저쪽 북쪽에서 뭐 서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기를 이사 온 곳 거기가 우수현이었대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우수현의 남쪽이라는 뜻으로서 본인의 호를 땄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하마터면 우남시가 될 겁니다. 뭐 여하튼 뭐 그런 사람의 뭐 박물관을 좀 짓겠다고 지금 저 경복궁 옆에다가 나 지금 약 먹고 있는데 나 지금 하와병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뭐 여하튼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왜 출범했느냐? 뭐가 특별하냐? 뭐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서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주민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서 제주도가 예전에는 제주도와 그 다음에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어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를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4개의 기초자치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라는 그 논쟁이 붙어가지고 2개 도와 기초라는 2개의 행정 체계를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명칭을 하고 중앙정부에서의 많은 권한들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줬어요? 줬죠.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의 권한이 일반 광역자치단체장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들이 좀 있습니다. 권한들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 도지사가 제주도의 기초 단위를 다시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뭐 그래서 동네 속으로 강의를 한번 했는데 지방자치의 오랜 논쟁은 뭐였냐면 지방자치를 민주성을 강화할 거냐 효율성을 강화할 거냐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성을 강화한다 그러면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많은 행정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대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존중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강조하자 그러면 자 100명이 있다. 51대 49, 49는 묵살. 무조건 50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49%의 의견들은 계속 묵살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도 제주시나 서귀포시 뭐 북제주군 남제주군 필요 없다. 그 공무원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줄이고 그리고 뭐 시의원 뭐 군의원 이런 거 없애버리고 도의원만 뽑아서 효율성을 강조하자. 돈 아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도의원을 뽑아 올렸는데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도에 들어앉아가지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심부름꾼은 대통령일 수도 있고 도지사일 수도 있고 도의원일 수도 있고 뭐 교육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만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4년 동안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가장 아랫단인 기초의원들은 사실은 계속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억울한 점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안 되겠다.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고 민주성이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다시 기초 단위를 복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아니면 주민투표를 뭐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 이제 그 도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이 작년 연말인가 바뀌어가지고 개정을 해서 도지사가 그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도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영훈 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은 누가 바꾼 거예요? 국회에서? 오영훈 지사가 아마 국회의원 있을 때 아마 발의를 했던가 이래가지고 여하튼 논의가 되다가 제주도가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작년 연말인가 아마 통과된 것 같고 그래서 제주도가 거기에 따라서 기초 단위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하고 전북도도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요? 그런 건 아니고 강원도는 이미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만들고 이런 건 아닌데 아마 그거를 뭐 분구 그러니까 새로 뭐 군을 뭐 너무 덩치가 크면 뭐 이게 분리를 한다든가 뭐 합치는 그럴 거에 수 대한 없어. 권한은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사라졌는데 그 권한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에 명시가 돼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제주도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건 할 수 없어. 올해 출범했는데 대략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을 그건 할수 시킬 건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강남만 너무 발전이 있으니까 경북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발전이 있으니까 문서 좀 그러면 도시 계획을 도시 계획을 짤 때 영원의 물결아. 부서지고. 인프라를 도시가 더 확대되는 그건 할 수 없어. 만드는 계획을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5년 시가 또한 우리나라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균형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시가 발전 계획을 폭풍이 내리친다. 경기 부산, 울산, 영남, 대구, 경남권이 그다음에 충청권이 충남도 그건 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후회되는 게 어디냐면 네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얼마 땅은 넓은데 그건 할 수 없어. 문제점이 첫 번째는 트라스가 애매하게 기다리고. 아직 안 되겠지. 수납을 제주도 끝이다. 특별자치시 이렇게 딱 나머지 있는데 애매하게 따지는 그런 거 그건 할 수 그래서 없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본도 좀 구체적으로 수어자가 그건 할 수 없어. 계량부터 좀 주자. 전압을 좀
시간 이렇게 해서 출력에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총선과 맞물려서 이걸 반대하면 그 지역에 또 못 오니까 이게 뭐가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별해야 뭐 특별 회계를 만들면 한 3조 원을 이룬 거고요. 그 다음에 희망금을 개발할 때 뭐 좀 뭔가 시간을 지원하는 이런 더 기다려야 돼. 예산이 작년에는 사실은 400억 온다고 했는데 54억 한정된 재원을 크기의 3조 원 그 수명은 운영하고 행정 권한을 이해했어요. 일을 줘야 돼. 일을 안 주면 오히려 피해야.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막 혹시라도 운영해야 돼. 너무 옛날에는 모두 됐는데 너무 내가 운영을 내 돈이 그게 오늘 안 주려고 한 거예요? 이탈의 분노를 느껴라. 더 기다려야 돼. 물론 다른 데는 느낌이더라고. 제대로 들어갔지. 더 기다려야 돼. 안단다. 전문가야. 우리나라의 어디가 여기야? PPT에 연구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혹시 진짜 뭐 전북도나 대략? 강원도하고 전북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폭풍이 내리친다. 추가로 연구를 좀 이게 연구가 되려면 5년, 10년 결과를 열 보자가 오가니 더 기다려야 돼. 그런 적이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 그건 할수 없어. 그 주민자치법 아니 근데 이제 일단 전북특별자치 도민이 계시면 혹시 출범했는데 뭐가 달라졌다 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 도민이 아니야, 있으면 그 총선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뭐가 좋은 건지 근데 모르겠다. 그 질문 드린 거예요. 아니 주 도민이 계시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의견을 주는 것도 좋고. 강원 특별 자치도민. 자치도가 돼서 도민 1년 만에 좀 바뀐 게 있나요? 아니면 전부 그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바뀐 걸 느껴지시는지? 예. 혹시 또 이 김 박사 설명이 잘못됐으면 예 체감되는 건 딱히 없어요. 이름 말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집행권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못 느꼈어요. 강원도 전혀 없다. 그래요. 주소가 길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주소가 길어진 거 굉장히 큰 변화네요. 아직 안 그래요. 네. 체감돼.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5급 오극이라는 게 아니라 또 번역을 얘기하는 또 번역을 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극이라는 게 메가시티 예를 들어서 폭풍이 내리친다. 울트라 메가시티라고 해서 서울이나 전주 하나의 번역으로 더 기다려야 돼. 그걸 갖다 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번역을 이탈의 분노가 필요해. 이런 것들 번역을 그걸 극이라고 하고
제주도라는 게 아까 잠깐 제주 무조건 다음에 이건 할 수 없어. 이게 5분. 더 기다려야 해.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 전북 전라북도가 아니고 더 기다려야 해. 싹 끝이다. 이게 강원이라든지 그건 할 수 없어. 조 의원이나 이름이 달라졌다. 중국에 안 뛰는 애매한 이게 이름이 달라진 거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북 특별자치도에 뭐가 바뀌었는지, 강원 특별자치도에 뭐가 바뀌었는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예산 지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감시하셔가지고 좀 더 알려주세요. 기다려야 돼. 두 번째 질문 들어가는데요. 주민자치 법안? 주민자치 법안을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 이런 찌라시를 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 법안이 되면 온 나라가 공산화된다. 그래서 도대체 주민자치 법안이 뭐냐? 네, 그 얘기를 지금 물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한 뭐 90년대나 80년대 보면 동사무소 그러잖아요. 동사무소. 네. 네. 동사무소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주민센터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주민센터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준비되지 시나 않았어. 군이나 공기관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소, 더 기다려야 돼. 그런데 주민센터라는 건 뭐냐면 이건 그 할 수 지역의 없어. 편하게 커뮤니티센터 아니면 소통 공간 아니면 행정 서비스 공간으로 네 힘은 전화드려야 안 된다. 된다. 수원이 아니라 주민이 돼야 된다. 이 개념이 주민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보면 막 공장수하고 직원들 집만 다 있었는데 주민센터 와서 앞에도 넣고 수도 넣고 회의실도 넣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주민인데 주민들이 마음대로 전화 들면서 더 기다려야 돼. 공간이 이제 신들께서 내 몸을 빌어 공격하신다.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더 기다려야 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하는 위원회 이게 뭐야? 말씀드리면 20년 이내로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의 뭐 새마을 지도자 회장 이건 할 수 없어. 행동단체 회장들이 다 돌아가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를 완전한 주민들의 의견을 따로 노는 거예요. 이 이건 사람들은 할 수 없어. 되겠다. 주민들 하나가 참여하는 이게 뭐냐면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인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에 뭐 공장이 임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편화되니까 주민들이 직접 좀 선출을 하고 대표자를 그렇게 해서 주민이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는 모델은 없지만 좀 더 선진적인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행안부가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법에다가 명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2020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입니다. 전부 개정이라는 건 뭐냐면 돌격을 전체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88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골격을 바꿨어요. 그때 75개 조문이 211개 조문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때에 이 내용이 주요하게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방자치가 발전했으니까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체계를 갖추자.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 지금의 국민의힘 여당이 철저하게 반대를 해서 이 조항이 합의가 안 돼서 빠졌습니다. 에이! 것 없어요. 그렇게 된겨? 국회가 법안을 논의할 때는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항을 끝내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통과가 됐는데 일부 이 조항은 이제 빠진 거죠. 빠진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분위기는 201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 계열이 많이 진출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민주당은 확대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옛날의 보수 정권들, 독재의 후신들은 지방자치를 하면 안 돼. 왜냐면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국민들이 좀 정보도 좀 이게 접근하면 안 되고 좀 막 예를 들어서 하여튼 깨어 있으면 안 돼.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 해 먹으니까 또 자기들이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2010년부터 민주당 계열이나 진보 진영에서 단체장과 의회를 많이 장악해서 막 주민들이 막 참여해서 주민 참여 예산 뭐가 필요한지 예산도 짜보고 주민들이 막 일 잘못하면 막 예를 들어서 배지도 떼게 하는 주민 뭐 소환제도 하고 막 주민 막 직접 나서 가지고 감시도 하고 뭐 조례도 막 발의하고 여러 가지 막 하니까 오늘 이게 이제 오면 지방자치가 당신에게 미소 엄청나게 짓는군요. 막 발전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신한테 잘 2016년과 어울리겠는데요. 17년에 그 촛불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그때 그랬어요. 지방자치의 발전, 91년도부터 한 25년 동안 떠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인이다 막 떠들다 보니까 아직은 살수 주민들이 없어. 자발적으로 오늘 내가 늘 주인인데 가난한 국가의 주인인데 나서서 탄핵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가만히 보니까는 10년 넘게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아서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막 직접 참여가 높아지고 분출을 하니 보수 정권에서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빨갱이를 양산한 장소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하여튼 의식이 깨어나면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반대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우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깨어나고 민주화되면 그게 빨갱이다. 이거 공산주의에 대한 지나친 그 찬양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민주 진영에서 지방자치를 막 이런 체계들을 만들고 발전시켰더니 주민들의 참여가 무섭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탄핵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은 그 힘을 체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하면 영구히 자기들은 집권을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예산을 주고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더 막 직접 참여를 하고 주인이다 해버리면 보수 정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빠진 상태에서 지방